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 세 번째 과목 시각디자인 제작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 색채학 공부인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색채 체계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학 공부할 때 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색채 체계는. 그런데 일단은 시각 디자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색채학 파트에 예전에 20문제였는데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체계 파트에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뭐 어렵다기보다는 체계 자체가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좀 외울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서 구분하고 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는 파트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쫄 필요 없다.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그리고 준비하시면 괜찮은, 뭐 금방 이해하실 텐데, 제가 이 컬러리스트 공부할 땐 좀 더 심도 있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시각에서는 좀 개괄적인 파트로 강의를 할 거라서, 뭐 컬러리스트를 공부했던 분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색채 체계의 이해라고 했죠. 체계. 자,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표준이라고 하고, 자, 표준색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색에 대해서 뭘 정하라고요? 표준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표준이 뭐죠? 표준은 기본적으로 규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왜 표준을 정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소통을 잘하려고. 뭐라고요? 뭘 잘하려고요? 네, 소통을 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시각 디자인의 본질은 뭐라고요? 소통을 하는 것이요.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통이라는 게 어떻다 그랬습니까? 어렵죠? 왜?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할 때는 소통하는 감각도 사실은 되게 초능력이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 인간은 몸이 있고 뇌가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따라서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과 감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고, 또 내가 어떤 정보를 보내는 오감을 받을 때 그걸 또 해석할 때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소통에는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오류가 발생한다. 또는 오차가 발생한다. 또 사람들끼리에서는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오해가 발생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컬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색을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공장에다가 이 컬러를 쓰세요 라고 전달했을 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 색을 실제로 이렇게 컬러 팔레트로 모양을 보내서 보여주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말이라든가 뭐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을 전달했을 때 최대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만들었던 색을 저장하고 전달하고 또 재현할 때 그 오차가 최대한 줄이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동네, 예전에 우리 이 마을에서 살던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공간이 이제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로 이제 하나의 그 생활권이 되어진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수출을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가 쓰던 거 수출하는 것이 좋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거 따로, 수출용 따로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어떤 이러한 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어떤 그런 물건들이 많이 더 소비가 되면 환경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제도 시간에 배웠었죠. 국제표준, ISO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국제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일본은 JIS, 우리는 KS, 미국은 ASA, 독일은 DIN,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그런 국가 차원에서의 표준도 무엇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표준을 정하는 추세다. 왜? 우리가 만들고 쓰던 거를 그냥 그대로
수출하면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뭘 잘하려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다? 표준을 만드는 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뭘 사용하죠? 표준어를 사용하죠. 우리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투리도 하고 지방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로도 소통이 되지만 그 방언으로 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쵸? 예, 실제 이제 지방에 이렇게 내려가서 쓰는 언어를 보면 조금 막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거칠지 않은 말이 그쪽에서는 좀 거칠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거친 말이 우리는 되게 거친데 근데 그 사람 거칠지 않을 수도 있는,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오류와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우리가 언어도 마찬가지 이러한 표준어를 사용하자. 왜? 뭘 잘하려고? 소통을 잘하려고. 소통은 목적은 뭐다? 너랑 나랑 똑같은 생각,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무엇을 최대한의 오차를, 오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바로 표준을 정하는 목적이다라는 거. 요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색도 마찬가지야. 색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정한 표준을 우리 뭐라고 한다? 표준 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표준 색을 왜 정한 거야? 그러면 소통 잘하려고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시각의 가장 큰 목적은 소통이에요.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색채 체계 이해. 자, 이번에는 표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색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을 이렇게 정하자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혼색계라는 게 있고 하나는 현색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혼색계는 무엇이고 현색계는 뭐냐?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어떤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 커피를 두 사람에게 먹여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먹어보더니 참 연하고 부드럽고 참 우유가 많이 들어다 보니까 되게 상당히 부드럽고 연하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대략적으로 그 우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느낌은 전달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걸 똑같이 만들어봐, 재현해봐, 그 커피를 만들어봐 하게 되면 뭐가 좀 많이 생기겠어요? 비슷하게는 그 느낌상의 어떤 감각적인 것은 만들어내겠지만 똑같이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먹어보고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원두가 몇 그램이 들었고 우유가 몇 리터가 들었고 물은 뭐 몇 리터가 들었네요. 여기 뭐 약간의 아몬드도 넣으셨나 본데 한두 알? 이렇게 해서 수치로 이렇게 딱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수치로 전달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정확하게 그 커피를 재현할 가능성은 높을까요? 그렇죠. 수치로 말한 사람이 더 어때요? 정확하게 재현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서 그 커피의 맛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몇 리터로 이렇게 되면 그것이 어떤지, 부드러운 건지 연한 건지 이런 느낌은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요 앞에 얘기했던 사람은 어떤 그런 그 느낌이 딱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이렇게 딱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 느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색계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수치화시켜서 전달하는 거예요. 혼색계는 뭐다? 수치화시키는 거야. 수치화. 그리고 얘는 시감이라고 해요. 시감. 뭐예요? 우리가 먹어보고 그 느낌을 이야기하듯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감각에 의해서 색을 체계화시킨 겁니다. 수치화시켜서 뭐 한 거예요? 체계라는 거는 이제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표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감각이라는 그 감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체계화시켰다가 현색계고요. 얘는 이렇게 수치화시킨 것을 혼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또 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각에서는 뭐 요 정도의 개괄적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색계는 뭐가 있다? 혼색계와 현색계가 있다. 자, 혼색계라는 것은 하나의
색을 수치화시켜서 체계화 만드는 것이고, 현색계는 보고 느끼는 시감, 맛보고, 연하네요, 부드럽네요, 이런 감각을 모를 체계를 만든 것이 바로 현색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치화를 시켜야 되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너 키 크네, 야, 키 대단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너 182?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182가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신장계를 딱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기계가 있죠? 키를 수치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듯이 색을 수치로 만들어주는 기계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측색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측색기. 색을 측정하는 기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측색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값이 탁탁 수치로 나오게 해주는 요 기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혼색계는 뭐가 필요하다? 측색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색계는 측색기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하죠. 보고 느낀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색계는 물리적 혼색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혼색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빨강이랑 노랑을 서로 혼색을 해서 주황을 만들 때, 물리적으로는 가운데 주황을 만들려면 빨간색 50, 노란색 50이라는 물감을 넣어야 만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빨간색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빨강과 노랑이 섞이는 그 물리는 상관없고, 요 느낌의 주황을 중간이라고 하자라고, 시감각, 보고 느끼는 그 부분을 그냥 주황이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50대 50을 섞어야 가운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보고 느끼는, 그래서 물리적 혼색이 아닙니다. 그러나 혼색계는 색을 수치화하니까 물리적인 혼색도 되고 심리적인 것도 다 됩니다. 얘는 심리 물리적인 혼색이 가능하고, 얘는 물리적인 혼색은 아닙니다. 시감각, 보고 느낌을 체계화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표준색이 뭐냐? 색에 대해서 표준 정하는 거예요. 왜 정하니?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소통을 잘 하려고, 색을 내가 재현한 걸 저장을 해서 전달하고 재현했을 때 그 뭘 줄인다? 오차 오류 줄이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색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체계는 뭐가 있니? 혼색계가 있고 현색계가 있어. 혼색계는 뭐야? 수치화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현색계는 뭐야? 보고 느낌을 체계화. 얘는 수치화를 체계화 시켰다고 보면 돼. 그러다 보니까 측색기가 필요하고 얘는 필요가 없어. 얘는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인 혼색이 아니야. 50대 50이 아니야. 그냥 요거를 중간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물리적인 거 아니야. 혼색계는 물리와 심리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혼색계는 그럼 누가 만들었는가? 자, 혼색계는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제 표준은 ISO지만 요 CIE라는 국제 조명위원회라고 해서 그 색에 관련해서, 빛에 관련한 표준을 정하는 국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걔네가 만든 게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XYZ, YXY, LAB, LUV, LCH라는 요 5가지의 색 체계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외우세요, 그냥. 체계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XYZ, YXY, LAB, LUV, LCH. 그래서 LAB, Love, Rich. 뭐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외워지지만.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애까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현색계는 먼셀 표색계, NCS, PCCS, DIN. 이렇게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헷갈려서 양이 좀 많아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 요 X, Y, Z, Y, 얘네들에 대한 관련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혼색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현색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혼색계가 뭔지, 현색계가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 오스트발트 표색계라는 게 있는데, 자, 먼셀 표색계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색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색계.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NCS는 스웨덴, PCCS는 일본, 얘는 독일, 오스트발트도 독일. 이런 식으로 그 나라마다 만든 그런 표준색인데, 자, 거기서 오스트발트 표색계가 얘가 웃긴 게 혼색계이면서도 현색계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현색계로 빼가지고 구분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혼색계에 빠지는 문제로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론상에는 이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이론상에는 또 혼색계가 가능하고요. 또 사용상에는 또 현색계가 또 됩니다. 얘놈이. 그래서 이론상에서는 수치화도 가능하고 시감각적인 그 표기도 가능한 오스트발트 표색계. 그래서 시험 문제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스트발트 표색계 자체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요즘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얘는 둘 다 가능하지만 어쨌든 뭐 혼색계도 놓고 현색계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얘네 하고 얘가 나오면 그때 먼셀이 잘못된 거고 얘네 뭐 요 안에서 얘를 놓으면 얘가 또 아닌 것이고 해서 그렇게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색채 체계예요. 그리고 표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 색의 속성 얘기했었죠? 색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 색상, 명도, 채도. 그래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에 대해서 야, 색상은 이렇게 쓰자. 명도는 이렇게 쓰자. 채도는 이렇게 쓰자. 이렇게 표기하자.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한 게 바로 표준색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기하자라고 표기한 것이 바로 뭐예요? 네, 표색계입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항상 우리가 색을 이야기할 때는 색상, 명도, 채도. 체계를 만들 때도 색상 체계, 명도 체계, 채도 체계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색계와 현색계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색계, 자, 국제조명위원회 CIE가 만든 XYZ, YXY, LAB, LUV, SH. 그 다음에 현색계는 먼셀, NCS, PCS, DIN.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혼색계와 현색계 다 포함이 된다. 자, 이건 뭐라고요? 이론상에서는 혼색계, 사용상에는 현색계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제조명위원회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1913년에 설립된 국제단체로서 우리가 컬러에 관련해서 우리 빛, 조명, 빛깔, 색, 과학과 기술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제적으로 토의하고 정보를 교환하여서 뭘 만들어요? 표준하고 측정법을 개선하고 개발해서 규격을 만든 뭐예요? 국제기구다. 그래서 시험 문제 CI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자, 그래서 CI 표준 표색계에서 만든 XYZ, YXY, LAB, LUV, LCH 이렇게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표준은 뭐예요? 약속이죠? 예,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일 경우에는 그 원리라든가 기본적인 것도 좀 복잡하게 얘기하겠는데, 예, 시각은 그냥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XYZ는요, 좀 쉽게 얘기해서, 헤링의 4원색설, 영 헬르문츠의 3원색설 다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영 헬르문츠의 3원색설, 그죠? 헤링의 4원색설. 그 영 헬르문츠는 뭐예요? 빛의 RGB라는 색을 우리가 시세포가 지각하듯이 이 XYZ가 마찬가지로 RGB라는 각각의 그 빛의 것을 각각의 것에 대한 그 수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색을 이 XYZ마다 수치를 줘가지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측색기를 갖고 측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X를 수치로 얼마, Y는 얼마, Z는 얼마, 또 Y는 얼마, X는 얼마, Y는 얼마, L은 얼마, N은 얼마 이렇게 수치로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측색기로 찍어보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3자극치라고 합니다. 이 3개에 대한 자극, RGB, 이 3개의 자극에 의해서 그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표색계가 바로 XYZ예요. 보통 Y라는 것은 보통 명도를 좀 같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XYZ는 그런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YXY를 만들었는데, Y는 뭐냐? 그러면 명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뭘 나타낸다고요? 명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XY는 이제 명도 뺀 나머지 보통 우리가 색상이나 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Y는 이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수치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직관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직관적인 건 뭐냐? 수치를 보고 얘가 어떤 색이구나라고 물론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요 정도의 색이구나는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얘 무슨 색이구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하나의 표가 있는데 이거를 색도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색도도 또는 색지도라고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색도도 또는 색지도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도 가끔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X랑 Y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X와 Y. 그 다음에 Y는 이제 명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얘네에다가 명도를 조절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색들을 이 안에다 표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보는 그 색 있죠? 색들을 대부분 이 안에서 다 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XY 요 그 표색계를 가지고 요렇게 만든 표가 뭐다? 색도도 또는 색지도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 끝에 이렇게 테두리를 이름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 궤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까지의 색입니다. 그래서 R, Y, G, B, P 이런 식으로 색이 끝에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맨 끝에 있는 애들은 채도가 가장 높은 그래서 스펙트럼 궤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순수한 색이겠죠. 순수한 색, 순색입니다. 순수한 색. 네,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는 뭐예요? 가장 이제 이 가운데서도 나가는 거니까 채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흰색, 백색점, C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색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걸 플랭크 궤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플랭크 궤적. 우리 이거를 색온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색온도. 예, 색온도. 그래서 플랭크 궤적. 그 다음에 요 라인에 있는 거 우리 레드랑 파랑 사이에 있는 얘를 P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P선. 보라색 선을 P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색도도는 어떤 형태냐? 그러면 말구평이다라는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끝에 요건 뭐냐? 스펙트럼 궤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가운데는 C 백색점이라는 것이고요. 걔를 거쳐 지나간 선은 플랭크 궤적으로 색온도고요. 얘와 얘 사이는 P선입니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YXY에 거기 나와 있는 수치를 보고 요걸 통해서 가로 세로 어디 이렇게 하면 요 정도의 색이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하다? CI 표색계는 이렇게 색도도가 필요하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는 명도 나타내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X, Y는 색상과 채도를 표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Y를 휘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명도라서. 자, 그 다음에 CI LAB라는 것은 뭐냐? 자, 이제 이 표기를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표색계는 XYZ라 그래서 얘가 대부분의 뭐랄까 하나 교과서 라고 생각할 정도로 처음 만들어진 그러한 표색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B에서 L은 다, 요 앞에 L은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Y부터 다 명도.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명도를 나타내는 그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뒤에 A, B는 자, A와 B는 뭘 나타내는 거냐? 요거는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A와 B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선생님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얘기했었죠? 빨라, 높아. 에어플레인은 비행기는 빨라, 빌딩은 높아. 이런 식으로 A는 빨강과 그린의 사이의 색의 변화고 B는 Y와 B 사이의 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게 바로 B입니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좀 가끔 나오고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뭐 컬러리스트 시험 볼 때 색을 측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기법이 뭐다? LAB입니다. LAB. 그래서 L은 명도를 나타낸다. A는 뭘 나타낸다? 빨강과 파랑. 에어프레임 빨라, 빌딩은 높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UV 마찬가지. L은 뭘 하는데 명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UV는 이건 보통 그 명도와 채도 개념이긴 한데 그 색의 그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과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방향과 크기. 방향은 색상이겠고 크기는 채도겠죠. 하여튼 그런 개념 똑같아요. 예. SH는 L은 명도, C는 뭐예요? 크로마. B가 아닙니다. 이거 H죠. 휴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색상, 명도, 채도 얘기했었죠? 색상은 휴, 명도는 brightness, 크로마는
채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 색상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그 빨강 있죠. 빨강을 0도로 놓는 겁니다. 빨강을. R을 몇 도로? 0도로 놓죠. 그리고서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 저기를 그리게 되면 노빨라 그다음에 노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 뭐 P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R을 0도로 놓는 거예요. 0도. 그다음에 노랑은 이제 이쪽으로 돌겠죠. 그죠? 이거는 몇 도? 90도가 되죠. 이렇게 90도. 그 다음에 그린은 몇 도가 되겠습니까? 180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됩니까? 270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색상, 요 각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요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요 혼색계 XYZ, YXY, LAB, LUV, LCH 요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XY 짓은 3자극치 RGB에 관련해서 각각 반응하는 3자극치를 조절해서 표기하는 표준 표색계 혼색계고, Y는 명도, 휘도, XY는 뭐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는데 요 애들을 가지고 만든 게 뭐다? 색도도라는 색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LAB는 명도, 빨라, 높아. 얘도 방향성, 채도랑 색상이죠. 예. 그 다음 LCH는 색상, 채도, 명도고, H의 그 색상의 각도,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CI 표준 표색계는 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물론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시강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개괄적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할 게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가 있습니까? 현색계. 뭐라고요? 현색계. 아까 앞에서는 혼색계였고, 현색계. 오스트발트 혼색계이기도 하지만 현색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셀, NCS, 오스트발트, PCCS, DIN 요 5가지가 있고, 또 RAL이라는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독일 건데. 자, 하여튼 중요한 건 요 앞에서 아마 시각에서는 요 5개 정도 안에서 특히 요 앞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자, 색상은 이렇게 해라, 명도는 이렇게 해라, 채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의 표기는 이렇게 해라 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별로 먼셀은 아까 미국이었고, NCS는 스웨덴이었고, 오스트발트는 독일이었고, PCS는 일본이었고, DIN도 독일이었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기간을 보게 되면 먼셀이 190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오스트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요? DIN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PCCS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CS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순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컬러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시각에서는 뭐 나온 적은 없지만 뭐 그래도 이렇게 순서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셀, 오스트발트, DIN, 그 다음에 일본이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누구 걸 쓴다고요? 먼셀 걸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의 표준을 정하는 곳은 어디? KS입니다. KS 0062라고 있어요. KSA 0062에 우리나라의 산업공업규격에서 우리나라의 표준으로 쓴다고 정해져 있고, 또 우리나라 교육하는 교육부 고시 312호에서도 우리 먼셀 표색계를 통해서 색채에 관련한 교육을 하자라고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은 먼셀이니 이런 애들이 색상이랑 그다음 명도 채도는 어떻게 표준을 정해 있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셀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셀은요, 기본적으로 자, 얘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색상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로 O, 여기다 R, 그다음에 여기는 Y, 여기는 G, 여기는 B, 여기는 P 해서 기본 색상을 몇 개를 정했느냐? 5개의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정했어요. 자, 이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하나의 뭐예요? 스펙트럼, 그 무지개색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간격을 어떻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등간격이라고 합니다.
무슨 간격? 등간격.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래서 물리적 혼색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스펙트럼 띠를 보게 되면 똑같이 되어 있지 않다 했었죠. 그죠? 약간 길고 짧은 것이 달라요. 그런데 그냥 여기는 R이고 여기는 Y고 여기는 G라고 하자. 이 색감에 그래서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앞에다 수치를 5를 다릅니다. 5, 5, 5, 5, 5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자, 1알부터 여기 몇 알? 1알부터 몇 알까지? 10알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알은 뭐냐? 빨강은 빨강인데 약간 보라색의 보랏빛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빨강이긴 한데 보라가 아른아른 거리는 애들을 1알이라고 하는 거고 10알은 뭐냐? 똑같지만 빨강인데 노랑이 아른아른 거리는 빨강을 10알이라고 하는 거. 5알은 뭐냐?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색. 그래서 우리가 이거 원색이라고 하죠. 레드의 원색. 자, 원색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원색 뭐 존재하는가? 완벽한 원색이 존재하는가? 그렇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빛에 따라 어떻게 다 다르게 지각되고 감각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5알이 10알이랑 같이 쓰면 1알이 아른거리고요. 누구랑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색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 음식을 만들어내듯이 다양한 색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색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의미를 가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개의 기본 색상에 중간색이 있어요. 중간색 뭐가 있습니까? YR, GY, 그 다음 뭡니까? BG, 그 다음에 RP, 아니요, PB죠. 여기는 RP.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만듭니다. 5개를 중간색 넣고 몇 개? 10개씩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개를 10개니까 총 100개의 색상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몇 개요? 100개의 색상.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표기할 때 20색상으로 표기한 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20색상으로 표기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은 5R, 10R, 5IR, 10IR 이런 식으로 10R, 10이라는 숫자를 더 추가해서 10개에다가 10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20개를 만들어서 표기한 방법인데 실제로 규칙상에서는 먼셀은 색상은 몇 개? 그러면은 100개입니다. 왜? 5개의 기본 색상에다가 뭐 5개를 중간색 넣고 10개를 만들어서 각각 1알부터 10알까지 나눴으니까 100개의 색상을 나눠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CS라고 있어요. NCS. 예, NCS는요. 우리가 앞에서 헤링의 사원색설 얘기했었죠. 그죠? 높아 빨라. 자, 먼셀만 자기의 기본색 R, Y, G, MIP이라는 5개의 기본 색상을 쓰고요. 우리가 이후에 배울 NCS라든가 PCS라든가 오스발트나 DIN 다 헤링의 사원색설을 씁니다. 뭐라고요? 헤링의 무슨 설? 사원색설 높아 빨라.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는 노랑, 여기는 파랑, 여기는 빨강, 여기는 그린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개를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높아 빨라져 요 안에다가 10개씩 넣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총 40개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40개의 색상으로 표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Y10R, Y20R, Y30R 이거 뭐냐면 Y10R은 얘는 노랑이야. 얘는 노랑인데 R이 몇 만큼? 10만큼 들어가 있어 라고 수치로 수치로 이렇게 표기해 주다 보니까 현색계 치고는 어때요? 좀 더 정확하게 색의 어떤 뉘앙스, 색의 느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먼셀은 5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것도 마찬가지 1R 그러면 보라색의 빨강이구나는 이해하지만 1R, 2R, 3R, 4R의 차이는 사실은 누구와 있냐에 따라 막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좀 해줄 수 있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NCS는 이렇게 표기해서 몇 개예요? 40개의
색상으로 표기한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표색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노랑과 그다음 파랑, 그 다음에 빨강과 그 다음에 초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을 넣어요. 마찬가지. 얘도 중간색을 이렇게 넣습니다. 중간색을 넣어요. 얘는 주황을 넣고 자주를 넣고 청록을 넣고 황록을 넣게 되는데 그러면 몇 개? 8개가 나오겠죠? 8개가 나오고 그 8개를 다시 몇 개로? 3개로. 3개. 3개로 나눠요. 그럼 뭐예요? 몇 개죠? 24개의 뭐가 됩니까? 색상 수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얘들은 기본색 4개에 중간색 4개를 각각의 몇 개로? 3개로 나눠서 표기했다. 그래서 총 24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PCCS. 일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예요? 빨, 여기는 뭐예요? 라, 그 다음에 노, 파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오스트발트 표색계처럼 3개씩 나눠가지고 총 24개의 색상으로 표기합니다. 아셨죠?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합니다. DIN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먼셀 표색계만 뭐라고요?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을 정했어요. 중간색 YR, GY, BG, P 이렇게 해서 총 10개씩 해서 몇 개? 100단계로 나눠 쓴다라고 했고요. NCS, 오스트발트, PCCS, DIN은 다 기본 색상을 뭐라고요? 헤링의 뭐라고요? 사원색설. 그래서 노파와 그다음 뭐예요? 빨라라는 기본 색상을 써요. 그래서 NCS는 노파 빨라를 해놓고 각각 10단계씩 나눴어요. 그래서 40개의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사용하고요. 오스트발트는 노파 빨라를 중간색 넣어서 8개를 만들고 각각 3개씩 해서 똑같이 다 24개를 사용한다. 얘네 셋은 다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알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명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도는요, 기본적으로 먼셀은 0부터 10까지 나눴어요.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총 11단계죠? 선생님 10단계 아닌가요? 아유, 0이 있잖아요. 0, 1, 2, 3, 4. 그래서 숫자가 낮을수록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그래서 명도는 뭐라 그랬죠? 빛의 밝기가 아니라 그랬었죠? 우리 눈으로 우리는 보냐 안 보냐의 문제야. 그래서 수치가 낮으면 저명도, 그러니까 검은색이 많이 보이는 거, 흰색이 많이 보이는 거, 고명도. 자, 중간은 뭐예요? 중명도, 회색이죠? 회색은 또 2가지가 있어. 밝은 회색, 중간 회색, 어두운 회색.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단계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채도는요, 14단계로 나눠요. 14단계. 채도는 14단계. 그런데 다 14단계는 아니고요. RIGBP마다 각각마다 채도 단계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빨강이나 노란 쪽이 좀 채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4단계. 그다음 RP 쪽 있죠. 레드 퍼플은 12단계. OP는 10단계. 이렇게 좀 다릅니다만 최대 몇 단계? 12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셀 표색계는 색상 100단계, 11단계, 14단계를 나눴다. 외워야죠. 이건 규칙이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알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CS는요. 명도와 채도를 수치로 표기를 합니다. 수치로. 같이 함께 수치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10부터 100인데 엄밀히 따지면 명도 채도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순색량, 백색량, 흰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명도 채도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개념은 수치로 표기했고 오스트발트는 뭐로 표기합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중에 중간을 빼요. 그래서 A 빼고 C 빼고 D, E, F 빼고 G, L 빼고 I 빼고 L, M, P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알파벳을 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8개 A, C, E, Z, I, L, M, P로 요 명도 채도라기보다는 순색량, 순색, 흰색량, 검은색, 흑색량을 나타내는 그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여튼 그런 표기를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PCCS는 명도 몇 단계? 17단계. 명도보다 좀 더 섬세하게 단계를 나눴죠.
단계를 많이 나누면은 좋은 점은 그만큼의 각각마다의 감각들을 더 섬세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1알부터 10알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색을 보고 연상이라는 거래요. 연상. 뭐냐? 색을 보고 그냥 빨간색이구나 하지 않고 빨간색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연상, 그러니까 뭐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긍정 연상, 부정 연상.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심리 배울 때. 그래서 1알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감각이고 5알도 다른 감각이고 10알도 다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각각마다 느끼는 연상, 감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10알까지 나눠서 본다는 것은 최소 10알까지 보라는 얘기지 그 이상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1알 쓸 때는 1알 써야 되고 10알 쓸 때는 10알 써야 되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1알, 2, 3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5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도 좋을 때도 뭔가 이렇게 감정을 맞춰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이렇게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 10단계를 다 맞춰주죠. 또는 20단계까지도 다 맞춰주듯이 색이라는 것은 그렇게 감각하고 감정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나눠질수록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이 더 많이 풍부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명도 여러분이 제가 컬러리스트 공부해보라고 했었죠. 특히 이제 조색을 해보면 이 17단계씩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 10단계 정도 이 구분하는 게 좋고 채도는 9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DI에는 24단계, 얘는 먼셀처럼 11단계, 얘는 16단계로 나눠서 표기했다. 이걸 따로 별도로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 자, 먼셀은 색상은 10개, 5개 기본색, 중간색, 10개씩 100단계, 명도는 0부터 10까지 11단계, 채도는 14단계로 바꿨고 색상 NCS는 노파 빨라에 10개씩 40개, 10부터 100 수치로 표기를 했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오스발트는 노파 빨라를 중간색 8개 만들어서 3개씩 24개, PCC나 얘네들 마찬가지 오스발트랑 동일하고 PCCS는 명도는 17단계, 그 다음에 채도는 9단계로 나눴다. DI에는 0부터 10 똑같이 먼셀과 11단계, 얘는 16단계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표기법입니다. 뭐라고요? 표기법.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 자, 이제 표기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서로 나눠서 이제 요 표기법을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자, 먼셀 표색계는 HVC, 자, 표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기한다고요? H하고 V하고 슬러시하고 C 이런 식으로 표기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냥 약속이야. 여기는 뭘 나타내느냐? 색상, V는 value, 명도, 그 다음에 크로마, 채도를 나타내. 얼마나 편합니까?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느냐? 자, 보세요. 5R에 4에 3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 색상은 빨간 색상이구나. 아, 명도는 4네.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아래네. 중저명도네. C는 뭐예요? 채도가 낮죠. 최대 빨강은 14까지 있는데 3이니까 뭐예요? 채도가 낮죠. 그러니까 대략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배우겠지만 약간 다크 그레이시나 뭐 그레이시 정도 중간 정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것만 봐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의 색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현색계. 알겠죠? 요거 표기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H, V, C 뭐예요? OR, 4, 3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아, 이건 빨강, 이건 명도, 이건 채도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수치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똑같이 이제 작업하는 제품을 그 제품을요 5R에 4에 3으로 작업해 주세요 라고 하고 전화 끊으면 그 사람이 동일하게 만들까요? 아니죠.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CI 우리 표색계에서도 색도도 색지도가 있듯이 우리 현색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색입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색입체. 이 얘들을 색입체로 표기를 해주는 그 3차원 공간에 그 색입체라는 게 있는데 색입체는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색입체입니다. 자, 요 테두리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색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가운데를 뭐라고 하느냐? 명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부터 떨어지는 게 뭐라고 그래요? 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색입체입니다. 자, 그래서 OR은 어디냐? 그럼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요 정도겠구나. 명도는 어디냐? 요 3이겠구나. 채도는 얼마, 4겠구나. 채도는 어디, 그래서 여기 만나는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를요, 이렇게 수평으로 자를 수도 있고, 수직으로 자르게 됩니다. 자, 수직으로 자르면 요런 식의 나오고요. 수평으로 자르면 이렇게 나오겠죠? 요 가운데 원을 기점으로, 그지? 그래서 수평으로 자르면 명도는 하나만 보이죠? 그래서 동일 명도면이 보이게 되고요. 수직으로 자르면은 뭐예요? 동일 색상면이 보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동일한 색상만 보이게 되는 거고, 여기는 동일 명도면이 보이죠. 이해하셨어요? 수평으로 자르면 요 동일 명도면. 그러니까 색상이나 채도 차이 같은 건 따로 별도로 있겠지만 명도는 동일해요. 아셨죠? 얘는 이제 이렇게 자르면 동일 색상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애들이 이렇게 탕탕탕탕탕탕 돌아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색입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만들어진 색입체를 걔네가 갖고 있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같은 제품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 5R의 4의 3, 5R의 4의 4, 요 색이네 하고 그 색 가지고 재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이런 색입체 말고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색입체는 아닌데 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그 컬러 팔레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갖고 있고 거기에 어디 색이야 얘기해서 거기서 보고 그렇게 또 거기 보면 이제 뭐 어떤 또 뭐로 표기돼 있겠어요. 수치로 이제 우리 혼색계로도 또 표기가 돼 있고 해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색입체라는 거예요, 색입체. 그래서 색입체 물어보는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먼색, 이거 색상 표기하는 거, 명도 표기하는 거, 채도 표기하는데 수평으로 자르면 동일 명도면, 수기로 자르면 동일 색상면이 보인다. 이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표기법 나오고 표기하는 것은 색상, 명도, 채도다. 이것도 출제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NCS랑 자 오스트발트가 있는데 자 NCS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WSC 자 근데 이렇게 봅시다. WBC는 100이다 라는 거예요. 자 WBC 자 W는요 흰색량입니다. 뭐라고요? 흰색량. B는요 블랙이죠. 흑색량입니다. C는 뭐냐? 순색량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명도고 순색이죠. 채도죠. 명도와 채도겠죠. 그죠? 엄밀히 따지면 항상 얘와 얘가 색이 다르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애들은 흰색량과 흑색량과 순색량의 비율이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얘네 안에 어떠한 색이라도 다 이렇게 같다라는 것이 바로 기본 원리인데 NCS도 똑같고 오스트발트 표색계도 마찬가지인데 NCS는 S를 요 흑색을 S로 표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요? S로. 그래서 오스트발트 표색계는 WBC가 100이고 여기는 WSC가 100입니다. 동일한데 표기가 S냐 B냐. 그래서 오스트발트 표색계는요 20LC라고 표기합니다. 뭐라고요? 20LC, 30LC 이렇게 20LC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오스트발트는 뭐라고요? 20LC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자 NCS는요 보시면은 S1040 하고 슬러시 한 다음에 Y40R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표기법이. 자 그래서 이게 차이점 뭐냐 그러면은 S는요 두 번째 판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판. 무슨 판? 두 번째 판. 그러니까 요 NCS가 1판이 있고 2판이 있는데 S 표기된 것은 두 번째 판. 예, 두 번째 수정된 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1040은 뭘 나타내냐면 S와 C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흑색량을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순색량이죠. 그러면 흑색과 순색만 표기를 하게 되더라도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나중에 흰색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아, 흰색량은 50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흰색은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흑색은 10이니까 약간 더 밝네. 그 다음에 순색이 40이니까 중채도 정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 앞에 요 표기들을 뉘앙스라고 합니다. 뉘앙스. 그래서 먼살 표색계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긴 보는데 먼살보다도 훨씬 더 어때요? 더 직관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 뉘앙스 표기하고 이건 색상이에요. 여기는 명도, 채도를 표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뭘 나타내는 거죠? 색상이죠. Y40R은 뭐라고 했습니까? Y인데 빨강이 어디만큼 있다고? 40만큼 있는 거야 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S1040 Y40R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오스발트는 뭐냐? 자, 20LC는 20은 뭘 나타내? 색상이에요. 우리 24개 중에 20번째 색상이구나. LC는 요 앞에 W와 B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흰색이고 여기 뭡니까? 흑색입니다. 그러면 L과 C를 아니까 흰색과 흑색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C 값을 얘네 둘이 더한 거에 100을 빼면 C 값이 나오겠네. 그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수치로 표기되지만 얘는 L과 C로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은 오스발트 표색계에서는 백색량과 흑색량이 수치화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흰색량, 자, 백색량이죠. 백색량의 L이 얼마냐? 그러면 백색량의 L이 얘는 8.9다. 그 다음에 C는 보면 얼마 돼 있느냐? 그러면 흑색량이 얘는 44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스발트 표색계는 좀 불편한 게 뭐야? 요 표를 보고 해야 된다는 게 약간 불편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냐? 52.9가 되겠죠? 그리고 빼서 하면 47.1이 순색량이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슷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냥 WBC로 암기하시고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월드컵 야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시고 오스발트 표색계가 더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앞에 WB로 암기하시고 NCS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SC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S는 1040, Y40R, 그 다음에는 20LC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래서 S는 두 번째 판이고 SC 흰색, 검은색, 순색. 그래서 흑색과 순색량. 그리고 Y40R은 노란색인데 빨강이 40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의미고 20은 색상, 얘는 흰색과 흑색이니까 얘네에서 빼면 100을 빼면 순색량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우리 보기에 있는 그 기호표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기법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NCS라든가 오스발트 표색계 색입체가 비슷해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A, C, E, G, 그 다음에 I, L, M, 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A,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서 CA, 얘네 둘이 만나서 EA, 얘네 둘이 만나서 GA, 얘네 둘이 만나서 IA, 또 얘랑 만나서 CC, 얘랑 만나서 EC, 얘랑 만나서 G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한마디로 이게 색조라고 보시면 돼요. 명도와 채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쪽은 고채도가 되겠죠. 고채도, 채도가 높은 거고 이쪽은 명도예요. 이쪽은 고명도, 이쪽은 중명도, 이쪽은 저명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흰색, 얘는 검은색. 그래서 저명도, 여기는 고명도, 여기는 중명도, 여기는 뭐예요? 고채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이 빨강부터 24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LC 그러면 20번째 것에 L과 C 뭐예요? L과 C LC 여기 있는 L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난 건 뭐냐면 등백 계열, 등순 계열, 등흑 계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등은 뭐예요? 같다는 거죠. 흑색량이 다 같다. 뭐예요? 등순은 순색량이 다 같다. 등백은 백색량이 다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흑색을 보고 있는 이 라인에 있는 애들 있죠. 이 라인 이렇게 이 라인 애들은 얘네들의 뭐예요? 흑색량은 다 동일하다라는 게 바로 등흑계열.
흑색을 바라보고 있는 애들의 흑색량은 다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죠. 이렇게 이 등선 여기에 있는 이 순색량은 다 같다 그런 뜻입니다. 흰색을 바라보는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애들, 라인에 있는 애들은 다 뭐가 같다? 흰색량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생님 그려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기호가 같으면 뭐가 같으면 앞에 기호가 같으면 등백 계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요거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앞에가 IG, IE, IC, I 이렇게 앞에가 다 뭐로 돼 있어요? 예. 네. 같은 뭐라고요? 등백이죠. 등백. 그죠? 반대로 뒤에가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같으면 이건 뭐예요? 등흑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등백 계열은 해고서는 뭐 IG, IE, IC 이렇게 나오고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려도 되겠지만 앞에가 같으면은 등백이구나 해서 앞에가 같은 애들만 고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등흑 계열은 뭐라고요? 뒤에 있는 알파벳이 같을 때 등흑 계열입니다. 알겠습니까? 등승 계열은 뭡니까? 앞뒤가 다 다른 게 등승 계열이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하게 생긴 우리 NCS도 동일한 형태긴 하는데 얘도 수치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10,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수치로 나타낸다고 했고 흰색, 여기 고명도, 저명도, 코체도 똑같습니다.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스트발트랑. 그래서 1040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앞에 S1040에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검은색 양이죠. 검은색,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WC 순색 양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검은색, 요 명도죠, 명도. 여기 명도라고 했어요, 명도. 예, 여기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그 명도가 얼마? 10에서 라인을 쫙 긋고 40은 뭐예요? 순색량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죠. 이렇게 만나면 여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NCS랑 오스트발트 둘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스트발트 표색계 요 색입체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색상이고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면 동일, 명도면 이렇게 자르면 동일, 색상면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복원주체, 말은 뭐라 그러죠? 복원주체라고 하고 마름모 형태다까지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색입체 모양도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CCS 색입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가 있고요. 채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슷하죠, 우리 먼셀과.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0.5 단위로 1.5, 2.0, 2.5 해서 명도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까? 1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도는 이렇게 S를 붙여서 어디? 이렇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CCS 보면 17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9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얘는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ER하고 짝대기 긋고 7.0하고 그 다음에 ES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뭐예요? 색상, 그 다음에 뭐예요? 명도,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채도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ER이라는 것은 우리 마찬가지 얘도 24개의 색상이 있죠. 순서. 그러면 거기서 두 번째 빨강에다가 명도, 7번째 명도에다가 그 다음에 ES는 채도, 요 정도구나, 여기 위치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 표기법, 요거 ER 7.0 ES. 요 표기법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PCCS. 자, 그 다음 DIN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표기, 색입체를 물어보는 거는 보통 먼셀과 오스트발트, NCS 정도만 나오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요거만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DIN은 13,
5, 3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13은 색상을 나타냅니다. 13은 색상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5는 포화도, 채도를 나타냅니다. 채도, 포화도. 그 다음에 3은 암도, 즉 명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컬러 배울 땐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각에서는 개괄적으로 요 정도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선생님 머리 아파요. 저도 힘드네요, 좀.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색계, 현색계입니다. 혼색계가 있고 현색계가 있는데 현색계는 시감, 보고, 느끼는 것을 체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혼색계에 비해서 시감, 보고, 아, 이렇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했었습니다. 자, 먼셀, NCS, 오스트발트, PCCS, DIN, RA라는 거 있는데 얘는 뭐 시각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오고 얘네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일단은 먼셀은 색상은 100단계죠. 왜? 기본색 5개, 중간색 5개, 10개로 나눠서 100개고 명도는 0부터 10까지 11단계를 나눈다 했었고 그 다음에 14단계, 14단계로 나누죠. 그죠? 그런데 무조건 다 14는 아니고 빨간과 노랑 애들이 14고 나머지들은 단계별로 뭐 12단계, 10단계 다릅니다. 표기는 HVC, 색상, 명도, 채도로 표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색입체 기억해야 됩니다. 가운데로 돼 있는 거, 명도, 돌아가는 건 색상,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지로 따르면 동일 색상면, 수평으로 자르면 동일 명도면이 보인다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되겠고. NCS와 PC, 오스발트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얘는, 그 명도 채도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10에서 100이라는 수치로 표기했고 얘는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NCS나 얘네들은 다 뭐로 한다고요? 해링의 사원색설, 노파, 빨라로 표기하고 얘는 RIGBP죠. 얘는 4단계를 나눠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40단계를 만들고 얘네들은 3단계씩 나눠서 38에 24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표기는 S10, 40 짝대기 긋고 Y40R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 앞에는 S는 두 번째 판이고 요건 뭐라고요? 검은색과 WBC인데 뒤에 거죠, 뒤에. 그래서 검은색, 순색. 얘는 LC는 뭐라고? 앞에 것. 흰색과 검은색이야. 얘는 색상. Y40R은 뭐라고요? 노랑인데 40이 R이 40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뉘앙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뉘앙스. 그리고 PCC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얘네들은요, 톤이라고 하죠. 우리 톤. 톤의 개념이 뭐죠? 색상, 명도와 채도의 복합 기능인데 이 톤 개념을 좀 설명할 때 유리한 게 PCCS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DIN은 13, 5, 3. 그 다음에 오스발트 표색계 그 색입체 있죠? 복원추체, 마름모 형태고 그 다음에 NCS도 마찬가지 동일한 형태긴 한데 얘는 숫자로 얘네들은 수치로 그리고 등백 계열, 등의 계열, 등승 계열 알겠죠? 네, 그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컬러리스트 할 때 정도고 시각에서는 뭐 요 정도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나오는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색상, 명도, 채도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표기법, 그 다음에 색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자, 다시 한번 이 시간에는 색채 체계, 즉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하는 거다. 표준색, 색에 대해서 표준을 정한다. 그것에 대한 체계가 혼색계와 현색계가 있다. 혼색계는 뭐다? 수치화시켜서 체계화시킨 거고 현색계는 보고 느낌을 체계화시키는 것이다. 각각마다 어때요? 장단점이 있다 했었죠. 그죠? 혼색계는 CI에서 만든 XYG, YSY, LAB, LU, SH가 있고 현색계는 먼셀, NCS, PCS, DIN 얘는 둘 다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혼색계는 수치화시키니까 측색기가 필요하다. 얘는 필요 없다. 얘는 물리적인 양의 혼색이 아니다. 보고 느끼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감각적으로 보고 아 이게 무슨 색이구나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얘는
좀 직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각각마다 색상 명도 채도를 어떻게 구분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표기하고 그리고 얘네들의 색입체에 대한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생명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예. 자, 우리 생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색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규칙을. 그래서 KS에서 우리 생명법이라는 것을 규칙을 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얘는 이제 KSA 0011이라는 데 가보시면 우리 이제 색을 사용할 때 그냥 막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쓰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KSA 0062에서는 뭐예요? 우리 먼셀 표색계를 가지고 쓰자라고 되어 있죠. 먼셀 표색계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한글화 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여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KS에서 이 생명을 정한 게 아니라 IS의 IRI라고 있습니다. 색채 연구소예요. IRI라는 색채 연구소가 처음에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준을 쓰다가 KS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만들었던 걸 얼마 있다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면서 여러 번 바뀌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상관없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어떡합니까? 규칙을 정하면 규칙 정한 대로 사용해야 되겠죠. 자, 보통 생명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생명법, 일반 생명법, 관용 생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생명은 기본적으로 KSA에서 정한 기본 생명을 우리 기본 생명이라고 하고요. 일반 생명이라는 것은 이 기본 생명 앞에다가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해서 우리 감정을 표현하죠. 이 형용사를 붙인 거예요. 자, 기본 생명은 KSA에서 정한 생명이고요. 이렇게 쓰자라고 한글, 한자, 영문을 정합니다. 그게 기본 생명이고 일반 생명 또는 개통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 생명 앞에 형용사에서 발표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강의가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색채 심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다음 마지막 인쇄 기법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강의는 다 끝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힘들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기 싫고 정말 하면 할수록 양은 늘어나고 또 앞에 공부했던 것들은 까먹은 것 같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선생님 알아요? 저도 그랬고 저도 시험 볼 때 그랬고 또 우리 많은 친구들이 다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다행인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격 점수가 몇 점이라고요? 60점입니다. 60점. 야, 70점만 돼도 이 시험 진짜 어려운 시험인데 다행히 60점이라서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꽈락이라는 것만 이제 뭐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다? 견디는 것이다. 인내와 성실함이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서당계 3년. 그래서 어떤 분야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결과와는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던 뭐라든 상관없이 무조건 3년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3년은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루틴이 생겨요. 항상 뭐든지 처음 하게 되면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요령이 생긴 사람들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좌절이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적응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라도 많이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 생기고 루틴이 생기고 방법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는 100이라는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해야 됐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요령이 생기면 10이라는 에너지로 예전에 100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기간까지가 보통 한 3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다가 이거 참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거 골라와 봤자 똑같습니다. 아셨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잘하는 건 상관없어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래요, 저는. 왜? 그래야 포기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면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해보라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이 사회는 학벌도 중요하고 정말 많은 것들, 그 자격도 요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와 성실이에요. 인내와 성실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견디는 힘, 참는 힘, 요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게 바로 나는 왜 불안한가라는 이 책입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남을 이해하기 이전에 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성을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자기의 어떤 그 세계관 이런 게 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돌아보면 20대 때는 거의 그냥 바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지금의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많이 한번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한 예를 들어서 28살, 9살이야. 그런데 일어났더니 중학교 3학년이 돼 있네? 중학교 1학년이 돼 있네? 이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러니까 한 15년 젊어졌어요. 분명히 생각은 20대 후반의 생각을 가졌는데 중학교 1학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엄마가 야 빨리 학교 가 그래서 갔는데 친구들은 다 어린애가 돼 있는데 나도 모양은 어린애인데 생각은 27살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진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막 껌 씹으면서 야 죽을래? 이래도 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리고 전 교생이 나 다 왕따 시켜. 괴로워요? 아니죠. 내가 왕따 시키겠죠. 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생각만 바뀐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15년 젊어져도 그런 변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15년 후의 생각을 지금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않나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이 된 거나 내가 나중에 40살, 50살, 60살 됐을 때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제까지 75세였는데 지금의 나이로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즐겁게 이왕 사는 거 왜 하루하루를 괴로워해야지 하면서 노력합니다. 물론 우울함도 올라오고 막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제자님들은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읽어보고 좋으면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13번째 색채 책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잘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을 여러 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보고 나면 뭐하러 이론서 보고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견디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조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잘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